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 뉴페이스들이 새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수요 독서가 그동안 우리 그 세훈 쌤이 그 아주 오랫동안 우리 훈 쌤이 아주 오랫동안 좋은 책들을 많이 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계속 좀 준비하시고 계신데 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방송을 엄마가 들어서 뭐하냐, 애가 들어야지. 아이들과 함께 좀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좀 기획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책을 갖고 어떻게 학생들, 그러니까 이 방송만 봐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이 자, 이 책은 저희가 사실 교육진담에서 다뤘던 책이에요. 예, 다뤘던 책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송과 함께 또 선택을 하신 이유가 아마 이게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책이죠. 거의 이 책은 그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에 그냥 휙 보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지. 예. 우선은 읽기 편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혹은 이 주인공인 빌리 엘리어트 12살인 주인공과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빌리 엘리어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어머님, 아버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해서 되는데 아이들은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나요? 아직 1학년 안 들어가서 조만간 조만간 빌리 엘리어트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원작이 영화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걸 소설로 썼는데 이게 청소년용 소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쉽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보여주기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기서는 일일이 다 설명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형식이 중간중간 이제 그 화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아이들이 보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한다면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서 내가 애들이 파악하지 못한 점을 소설에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쉬운 책이라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이분 킥 서비스 진행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빌리 엘리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설 빌리 엘리어트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만든 같은 제목의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 기반해 영국의 소설가 멜빈 버지스가 재창작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빌리 엘리어트는 탄광촌에서 광부로 살아가는 아버지 제키, 그리고 역시 광부이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인 토니와 함께 사는 12살 청소년입니다. 권투 수업 중에 우아한 동작을 생각하며 옆에서 진행되는 발레 수업에 눈길을 계속 주던 빌리는 혼자서 몰래 발레 동작을 따라 하다가 발레 선생님인 윌킨슨 부인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근데 선생님이 빌리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될성 부른 나무인데? 이러면서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 제키와 형 토니는 여성들이 배우는 발레 수업을 빌리가 배우는 것에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탄광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벌어진 파업으로 인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의 강한 의지, 그리고 윌킨슨 선생님의 설득 덕분에 아버지 제키가 마음을 바꾸었고 발레 수업을 계속 시키는 걸로 진행을 하죠. 그렇게 빌리는 왕립 발레 학교, 소설에서는 로열 발레 학교라고 나오는데 거기 입학을 위한 지역 오디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는데 오디션 날 직전에 형 토니가 파업 시위하다가 경찰을 다치게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돼요. 그 법정 참관을 해야 해서 지역 오디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윌킨슨 선생님은 실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런던에 직접 가서 오디션을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고, 아버지 제키랑 형 토니는 고민을 하다가 이 안건을 마을 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아들이 발레를 하는 게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꿈을 위해서
그 마을회관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한두 푼 모은 돈으로 결국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빌리랑 제키 그리고 토니는 런던에 가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빌리는 오디션에 합격을 했을지 그리고 탄광촌의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직면해서 쇠퇴해가는 1970, 80년대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계급 격차 혹은 성 갈등,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 성장기 청소년의 성 정체성 고민 등 다양한 주제를 가로지르는 소설 빌리 엘리어트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끝에가 근데 나오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책에서 진행되어지는 뭐 이종 보통 키워드?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죠. 네, 이종 보통 키워드 코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단어씩을 최지현 선생님과 제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책은 이거다. 네. 오. 그리고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거리나 주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거 좀 괜찮은데? 색다르고. 오늘 저는 이제 본래는 성장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즌 1에서 충분히 좀 하신 것 같아서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나씩 선정했어요. 그렇죠. 네. 책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각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또 이렇게도 한번 봐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셨으니까 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이 책을 보신 거예요, 그럼? 저는 탄광이라는 키워드 선택했고요. 탄광. 네. 우리나라도 석탄 사람 합리화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생겼죠. 그러면 제 거 다 하셨는? 아니야. 우리나라 강원랜드가 생겼어요. 거기 제가 한번 여행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자, 탄광. 네, 탄광이라는 키워드는 이 빌리엘트에서 배경이 되기도 하고 주요 사건이기도 하죠. 일단 마가렛 대처, 대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탄광 같은 경우에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배경은 80년대 그리고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84년이라고 나오지만 좀 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도에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에서 탄광을 국유화합니다. 이때 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한 중소도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탄광 980개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생산성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발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73년에서 74년 요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탄광 노조의 총파업 직후에 노동당이 승리를 하고 보수당 정권은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탄광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총파업을 하면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74년에서 79년 사이에는 노동당 정부가 32개 탄광을 폐쇄하는데 이 중에 75%의 탄광이 적자 상태였다고 하죠. 그리고 국가 보조를 13억 파운드나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배경을 보면 이 탄광 노조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1년 말에 아서 스카길이라는 위원장이 노조 위원장으로 뽑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마거릿 대처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노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한테 넘어갔으므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영국 언론은 이 파업 자체를 스카길의 스트라이크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이 사람이 대처 못지않게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진 그래서 둘이 관계가 극과 극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광 폐쇄에 당연히 반대했고요. 스카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질문이 어느 정도의 적자라야 탄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해서 적자는 무한정이라도 좋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영화를 보면 좀 너무해. 이분이 그러셨구나. 네, 스카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좀 대처가 너무해.
예, 라는 입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원래 대본을 쓴 각본가 같은 경우에도 탄광촌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자기가 스스로 어릴 때 겪었던 것 때문에 그 대처에 반대하는 마음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뮤지컬로 만들어졌었죠 이게 빌리 엘리어트가. 근데 거기서 2막 첫 곡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가 되게 좀 죽어라 대처 죽어라 약간 이런 가사라고 해요. 그 예. 확실히 훌리건 문화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쪽 좀 애들이 뮤지컬 특히, 예. 네, 뮤지컬도 봤는데 뮤지컬이 훨씬 세요. 예, 노래도 되게 세고 좀 이런 이게 훌리건 문화가 있어. 예,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좀 강한데 근데 웃긴 거는 이거를 2013년 4월 8일에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대처가 사망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극장 안에서 투표 걸렸대요. 이 노래를 불러도 된다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사람 손들어라 했는데 3명만 손들었대. 그래서 그냥 불렀대요. 너무 행복하다 오늘 좋은 날이다. 오, 이거 정말 영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면이네요. 아, 그 그쵸? 부분은 네. 조금 소름 돋는. 제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 요거는 멋진데.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 네. 그거는 심지어, 절차적인 형태의 정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네요. 네네. 멋진데? 그렇게 볼 수 있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멋진데 얘네. 어... 근데 결국 3표 나와서 노래 불렀어. 반대하는 사람 3표밖에 없어서 아, 신나게. 반대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정서인데. 예. 한국 정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누가 그랬겠다 하면 난리 돌아가셨다고 나죠. 하면, 폐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좀 그런 것 그건 좀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쵸? 근데 죽은 영국에서는 다 용서도 해주고 좀 이해도 해주고 그리고 대처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오히려 저는 그쵸. 철도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심했죠. 탄광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우리나라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이제 그쵸.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20년간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맞아요. 네. 카지노를 세워주고 네 20년간 이제 그런 어떠한 특혜를 주고 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탄광이라는 키워드로 또 옆으로 가서 얘기하면 저는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고민거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민거리 탄광 때문에 제일 고민이 있는 것은 우리 시진핑 형님이 아니실까. 진행형. 시진핑 형님께서 우리 저보다 나이 많은 무조건 형이니까 근데 우리 진핑 형님께서 굉장히 힘들지 않으실까.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광부가 저쪽 동북삼성 쪽에 아마 연관된 광부의 숫자가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도 아니고 거의 국가급으로. 국가급 광부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석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질이 떨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걸 만약에 스톱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해안가 근처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죠. 중국의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이유가 그 석탄을 쓰려고 화력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이 탄광이라고 이거 사회가 결국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세상 속에 많은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사라지는 직업이 생길 것이고 사라지는 산업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학생들한테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저도 생각할 때 학생들이 단순히 대처가 나쁘다 또는 대처가 잘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이 탄광이라는 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과정이고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84년, 85년 요때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뭐 광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생계에 걸린 문제겠지만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하잖아요. 되게 직업을 살면서 여러 번 바꾸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 사양되는 산업이 있고 또 새로 다가오는 산업이 있으면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단순히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그런 세계 그 당시 돌아가던 세계 그런 걸 좀 이해했으면 산업 구조 같은 것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탄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다.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꼭 뭐가 옳다고 하기 힘들다. 그렇죠. 네, 대처리즘이 옳다고 말하기 힘들고 또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네.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었죠. 최근에 한 30년간 그렇죠. 사실상 그 대처와 레이건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결국 시장 경제에 다시 맡기는 그런 형태의 80년대의 경제 이념, 80년대 90년대의 경제 이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형태들 속에서 지금의 어떠한 요 시스템이 또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또 새롭게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로 그쵸.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위아더 월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 뭐 위아더 월 해가지고서는 막 해가지고 공연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매겼죠 그분이. 대처. 그 관련해서 그 대처가 사망했을 때 그 이따가 설명하시겠지만 영화 감독 켄 로치라는 감독인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영국의 유명한 좌파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그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경쟁 입찰을 맡겨서 가장 싼 업체로 민영화하자라고. 여기 이쪽 동네는 뭐 한번 찍히면 끝이구만. 아유. 사망 후에도 계속 욕을 먹는. 저는 좀 무섭네요. 제 취향은 좀 아니네. 예. 그 사람이 좀 죽으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저는 아마 돌아가셔서 그 용서되지 않을 사람은 몇 사람 있거든요. 예. 근데 대처는 뭐 정치적 생각이니까. 근데 아마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까지 상당히 반감스러운 형태의 정치적 대결이 있었구나라는 그리고 또 그런 하나의 배경을 또 오늘 알게 되었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키워드로 이 책을 또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 문화라는 키워드를 좀 골라봤어요. 또 색다르네요, 지역 문화. 네. 일단 이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탄광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주요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광부들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남자애들에게 광부가 되라. 그래서 그 광부가 갖춰야 되는 어떤 특성들, 그것을 이제 남자다움으로 치환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권투하고. 그렇죠. 네. 빌리 엘리어트가 이제 권투를 배우러 가는데 심지어 그 권투를 배우는 장면에서도 그 빌리가 나는 무하마드 알리처럼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나? 라는 걸 이렇게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무하마드 알리 시대를 기점으로 권투가 옛날 권투랑 요즘 권투로 나눠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권투는 여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세게 때려가지고 때려 눕히는 게 이제 목표가 된다면은 그 현대 권투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때리는 것만큼이나 피하는 것, 자세를 잡는 것, 뭐 때릴 때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왜 매니 파퀴아오랑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랑 경기할 때 보면은 메이웨더. 네, 메이웨더 진짜 재미 없었잖아요. 메이웨더 싫어요. 네. 완전 싫어해. 근데 뭐 권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러는데 네. 파키아오를 응원했죠. 그쵸. 저도 그랬는데 네. 그 메이웨더가 하는 그 권투가 이제 그 빌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현대 권투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권투는 때리고 맞는 것, 당당하게 맞고 당당하게 때려서 뭐 누가 먼저 쓰러지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동작을 하면 더 부드럽게 피할 수 있고 다음 동작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현대 권투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빌리가 지금 권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랑 의견이 맞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빌리를 대하고 빌리가
발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탄광촌 문화, 그렇죠? 네. 탄광촌 문화가 지역 문화. 네. 예전에 그 탄광촌에 관련돼서 뭐 그 다큐를 찍는 감독님이랑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까맣게 그린대요. 세상이 까매서. 그래서 저요.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려 했더니 진짜 다 까맣게 그린대. 이 죄가 날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잿빛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고 사이렌이 울릴 때 그 그림 어떤 애가 되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또 얘는 빨갛게 그린 거야 그림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사이렌이 울릴 때의 그 내용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공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이렌 울리면은 아 뭐 불났나? 누가 좀 아픈가 이런 건데 거기서는 거의 사람이 이제 죽거나 거대한 사고가 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뭐 그런 문화적인 형태가 있겠네요. 어디나 자신만의 어떠한 독특한 그런 지역 문화에 대한 모습이다. 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권투를 가르치는 거는 애들한테 권투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남자다움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빌리처럼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격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종목을 하는 사람하고는 싸워도 되지만 무용이나 발레 하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란 얘기가 있거든요. 도망다닌다고? 아니요, 진짜 세서. 아. 실제로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그 연습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무용하는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90도로 막 올리잖아요. 그거 한 대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다른 격투기를 하는 사람은 만나서 싸워도 되지만 발레랑 무용하는 사람은 피해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아 그냥 저는 누구도 안 돼. 누구랑도 싸우면 안 돼. 그게 실제로 뭐 운동에 도움이 된다라거나 실제로 어떤 몸의 기능을 키워준다라는 측면보다는 남자다움을 연습하는 과정으로서 권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지역 문화, 남자다움, 내가 생각하는 남자다움. 근데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발레를 수용해주고, 네, 또 아버지는 또 파업에 불참하고, 네,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돈을 위해서 자식 앞에서 거기서는 또 사람들이 다 찡하잖아요. 막 슬프고 아우 아들을 위해서 막 가고 형도 막 가고 가족에 대한 어떠한 시각들도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동의해주고. 근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약간 이렇게 책 읽다가 막 눈물도 나고 짠하긴 했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또 보면 그 특히 영화로 보면 끝장면에서 이제 아버지랑 형은 다시 갱도로 아래로 내려가고 빌리는 하늘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레라는 거를 아버지가 밀어주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이 밀어주기로 하는 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책은 다양하게도 읽히는구나. 탄광은 끝난 거야 이제. 이게 저물어 간다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발레라는 게 여기서는 유일하게 새롭게 뭔가 떠오를 수 있는 희망? 런던으로 간대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일종의 투자, 그게 뭐 돌려받을 수 있든 없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고 했지 않을까 냉철하게 보면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주 건조하시네요. 네. 건조하게 보면 각자 이미지를 한 회만에 캐릭터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재밌네요.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 너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런 시각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학생과 함께. 친구들도 한번 너는 이 책을 그러면 읽고 어떤 키워드로 하나로 정리해 볼래? 이런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라는 거. 저는 그 선생님에 좀 주목하면서 봤어요. 그 발레 위키 선생님한테 발레. 그래서 야 저런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분도 딱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분 딱 돌아가고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천재성을 발굴해내는 사람이 있어.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재가 사장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떠한 사람들은 좀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근데 저는 그 빌리의 천재성이라는 게 단순히 발레를 너무 잘하는 기술적인 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소질이 있겠지만 얘한테서 선생님이 본 거는 어떤 너무 이걸 사랑하는 거, 너무 사랑하고 얘가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계속 오고 뭔가 계속 아버지 눈치 보고 막 자기가 남잔데 이런 거 와도 되냐 이런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다 제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 자체로도 되게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1 애들 새로 오면 보지만 다 애들이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른 면들이긴 한데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찰 수도 있지. 이게 다 잘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찰 수도 있지만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게 있다. 네네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들.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좀 좋은 것이에요. 엄마들은 다 수학이 반짝거리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요 키워드가 끝나면은 이제 투게더. 네. 이제 아이랑 아이랑 투게더. 투게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예. 요 시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이랑 투게더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혹은 풍성하게 읽기 위해서 함께 하면 좋을 뭐 책, 영화, 노래 등 기타 등등의 이제 문화적 컨텐츠들을 이제 최지은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그 짧게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뭐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많이 겹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정확하긴 두 편인데 한 편은 19금 영화라서 안 되죠? 아이랑 투게더가 안 돼요. 네. 19금이 아니고 15금이긴 하지만 15금은 이제 어머님, 부모님이랑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가 나왔던 켄 로치라는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입니다. 아주 싸게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구글 플레이에서 1,000원이고요. 왓챠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왓챠 넷플릭스는 킹덤 어쩔 수 없고 거기 왓챠도 그렇고 그래도 왜 그런지 몰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배경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영국의 어떤 몰락한 산업이라고 하는 배경 어떤 경제 사회적 배경도 상당히 겹치고요. 그리고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주인공이 목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역경 같은 게 영국의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 블레이크랑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여자 주인공이 KT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그 싱글맘을 대하는 어떤 국가나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여기서도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인 성 역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빌리 엘리어트가 주로 다루는 소재들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화가 재밌습니다. 저는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거든요. 선생님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작품 추천 생각해 왔었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그렇구나. 네.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보게 돼. 켄 로치라는 감독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을 때 좌파 감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켄 로치 감독의 작품은 대체로 평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역사나 혹은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예요. 다른 영화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좋은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저는 짧게 몇 가지 너무 생각나는 게 많아서 일단 첫 번째는 그 태백 체험공원이라고 태백에 놀러 가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탄광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가 그거 갔다 온 거라니까. 여기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근처 두부집 있어요. 그 요즘 이제 솔직히 우리가 해외 여행은 한동안 물 건너 갔으니까 강원도로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가면 아이들과 가면 이제 얘기 같이 하면서 우리 그때 빌리일리트 같이 봤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연탄 만들기 뭐 이런 체험도 있대요. 요건 제가 해보고 싶어서 적었고요. 거기 정선 5일장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농산물도
그리고 나물도 싸게 팔고 정선 5일장 그리고 재밌어요. 강원도가 요즘 핫한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정선 5일장을 좋아합니다. 아. 기왕에 맞추실 거면은 그 정선 5일장에 맞춰서 가시면. 그다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리 레트에 대한 묘사로 책에 보면 아 그래 네가 바로 에브링턴의 꼬마 진 켈리로구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진 켈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영화계에서 이 발놀림 같은 게 장난이 아니고 탭댄스는 물론 대부분의 댄스를 소화하는 그런 배우인데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 네, 1952년 작품이라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봐도 재밌고 감동적이고 노래도 다 아실 거예요. 뭐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그 노래. 네. 아, 그거 나오는 작품. 네. 그래 뭐 그런 거. 네, 지금 아는 척 해야지 봐도- 뭐 어떡하지. 몰라, 지금 솔직히. 봐도 재밌는 작품이고 그리고 요건 제가 가져왔어요. 책인데 사진 작가 이거 치워주실래요? 네. 자기가 갖고 온 책을 위해서. 네, 그렇죠? 조던 매터라는 사진 작가의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이라는 네, 사진집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작가 굉장히 유명한 게 모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춤으로 표현한 네, 그런 사진을 찍는 분이시고 2014년이랑 1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비나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전시도 열렸었어요. 네, 근데 보면 약간 어머님들 보셔도 되게 힐링이 되고 네, 뭔가 이렇게 속이 탁 트이는 그 빌리가 날아오르는 마지막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고요. 조지 오웰 책은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 번 네. 다루기도 하고 르포르타주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한 건데 탄광촌에 가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들여다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가져온 책입니다. 예, 그럼 그거 읽어보시고 다음에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 아, 네. 다음 주에 내가 읽어봤는데 이렇다라는. 오 정말 네. 솔직하다 사람들. 보통은 안 읽고 읽은 척을 할 텐데. 아, 읽고 싶어서. 예, 네, 읽고 제가 싶다. 읽고 싶어서. 내가 읽고 네. 싶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배움의 과정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것을 시즌 2가 지금 추구해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독서가 보다 더 학생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했는데 두 분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앞으로 계속 힘내서 한 그래도 100권쯤은 해주셔야죠. 자, 오늘 수요 독서 시즌 2 첫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